자, 지금 개념 원리에는 확인 체크 51번의 니은번인데 조건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치? 자, y는 fx라는 저 함수는 곡선 형태고요. 함수식이 뭔지는 몰라요. 그 다음에 y는 gx라는 함수는 직선 형태래. 근데 x a에서 접한다 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상상을 좀 해보자면 얘가 이제 y는 여기 아니라 x축이고, 자, 이렇게 y는 fx 곡선이 있어. 그리고 x가 a라는 지점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직선이랑 이렇게 접한다는 얘기야. gx는 문제에서 이제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 상태거든. 이해될까요? 자, 그런데 이때 니은번이 맞냐 틀리냐 이거거든. 자, f'a는 그러니까 이제 순수하게 얘기하자면은 a에서의 미분 계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치? 근데 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x는 a라는 저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라 그랬거든. 접선의 기울기야. 그리고 g'a도 의미는 같아.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gx가 직선이거든. 직선이야, 그치? 그래서 곡선에서 접선의 기울기라는 말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직선에서도 a에서의 접선은 그냥 이거 자체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자, 이것의 기울기가 g'a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곡선에서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당연히 이 직선의 기울기랑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맞는 말이야, 니은번은. 그러니까 y는 뭐 예를 들어서 ex라는 이런 직선이 있다고 해봐. ex라는 직선은 이렇게 생겼으면 예를 들어서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2고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2가 되고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2가 되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니은번은 이제 맞는 걸로 봐야 된다는 거야. 뭐 요거 하나밖에는 이제 개념 원리는 질문이 없었던 것 같고, 다음에 RPM 문제 한번 볼게. 자, 199번 RPM 문제인데 좀 헷갈리게 내긴 냈네 지금 보니까. 자, fx가 3분의 4의 가우스 3x야. 근데 지금 열린 구간 마이너스 3분의 4에서부터 1까지 해서 저 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x의 값은 전부 몇 개가 있겠느냐 이거죠. 자, 가우스가 붙었을 때 불연속이 될 만한 케이스가 언제라 그랬냐면은 가우스 안에 있는 이 값이 뭐가 될 때? 정수가 될 때. 정수가 될 때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달라지면서 불연속이 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x가 아니고요, 3x가 정수가 될 때를 갖다 찾아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3x는 얘가 이제 x의 범위가 이렇게 된 거잖아. 마이너스 3분의 4에서 1 사이고, 그럼 이제 3x의 범위는 마이너스 4에서 3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3x가 마이너스 4보다 바로 큰 이제 정수가 마이너스 3이니까 그럼 이제 x가 마이너스 1이 될 때 불연속이 되겠느냐 이런 거잖아. 근데 이거는 정수가 될 때 무조건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3분의 4에 3x 이렇게 해놓고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 0으로 갈 때랑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으로 갈 때를 한번 보자고. 예를 들자면,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이제 조금 큰 값에서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는 거잖아. 그럼 3x 자체가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3보다 조금 커져요? 아니면 조금 작아져요? 마이너스 3보다 좀 커진 거지, 그치? 마이너스 3보다 좀 커져. 그러니까 수직선으로 따지자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될 때 여기쯤 있다고 생각을 하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 0으로 가면 3x는 마이너스 3 플러스 0으로 가게 돼 있거든? 자, 그럼 마이너스 3보다 조금 크니까 가우스는 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 마이너스 3으로 가겠죠. 이거 자체가 마이너스 3으로 가는 거야. 그럼 전체적으로 3분의 4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야 되니까 극한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라고. 그죠? 근데 얘는 어떻게 돼?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으로 가면은 3x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0. 즉, 마이너스 3보다 조금 작은 쪽이거든? 자, 그러면 3x에다 가우스 씌운 것은 여기가 아니라 1로 간다고 봐야죠. 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로 가까이 가. 즉 3분의 4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한 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6으로 가까이 가게 돼 있거든. 자, 따라서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지금 현재 값이 달라졌죠. 그래서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얘는 무조건 불연속이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3x 자체가 정수가 되는 케이스에서는 다 불연속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럼 0으로 가는 경우도 그러냐? 그렇겠죠. x가 0 플러스로 가는 경우랑 x가 0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도 역시 다르거든. 그러니까 0 플러스로 가면은 여기고 0 마이너스로 가면 여기니까 이렇게 될 때는 가우스를 씌우면 0이 되는 거지만 이렇게 될 때는 가우스를 씌우면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는 거거든. 그래서 3x 자체가 정수가 되는 경우는 다 불연속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해서 2까지 x 값이 아니 3x 값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불연속인데 우리는 이제 x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x 값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자, 이 정수 개수가 그냥 이제 답이 되는 거지. 몇 개 되지? 이렇게 되면은 6개인가요? 그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총 6개가 이제 답이 되겠죠. 자, 요게 199번. 자, fx가 x 플러스 2분의 5인데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 구간이라고 돼 있어. 얘들아, 이거 x의 값이 대부분은 다 x의 값 얼마에 대해서도 fx는 연속이라고 봐야죠. 근데 어느 때만 불연속이지? 마이너스 2일 때만 불연속이지. 그때는 함수값이 없으니까. 자, 마이너스 2일 때 불연속이야. 그래서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 구간은 그랬어. 그러니까 그 구간 내에서 x의 값에 대해서 전부 다 연속이면은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 이게 최대 최소의 정리잖아. 그치? 자, 근데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 구간은 그래서 불연속점이 들어가는 지점이 아마 답이 될 거는 같아. 근데 불연속점이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아니라 그랬죠.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에 따라서 불연속점이 들어가더라도 연속이 될 수도, 아니, 최대 최소가 존재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아마 불연속 지점이 마이너스 2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답은 마이너스 2가 들어가 있는 구간이 아마 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디가 그럼 답이 되겠지? 마이너스 2가 들어가 있는 데가 잠깐만. 요거는 마이너스 2가 2에서 5 사이, 1에서 5 사이. 잠깐 좀 헷갈리게 되는데? 마이너스 2가 아예 들어가 있는 구간이 없네, 그치? 그렇지 않아요? 마이너스 2가 들어가 있는 구간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럴 수는 있겠지. 지금 얘기 보면 1번 같은 거 보면은 오른쪽이 열린 구간이잖아요, 그치? 마이너스 2는 안 들어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래프 형태가? 그래프 형태가 어떻게 되지? 요거 약간 1학년 때 내용을 좀 물어보는 건데 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지 아마 답을 낼 수 있을 것 같거든? 이제 어떻게 생겼냐, 얘들아? 점근선이 여기가 점근선이 되고 얘가 양수에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기억이 날까? 저게 유리함수 그래프 모양이지, 그치? 다 기억하겠어요, 저렇게? 그래서 그래프 모양 가지고 그냥 파악을 하면 되는 거지. 1번이 답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2까지인데 자, 지금 현재 마이너스 5는 닫힌 구간이고 마이너스 2는 열린 구간이야. 이렇게 요 구간에서 있는 함수를 봐야 되는데 함수의 모양이 얘들 어떻게 생겼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밑으로 계속 내려가죠. 그쵸? 그치? 마이너스 2쪽이 열린 구간이잖아. 그치? 열린 구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까지 딱 된다도 아니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까지 따지는 건데 자, 최소값을 여기서 정할 수가 있냐 없냐? 없죠. 계속 마이너스 무한대로 내려가기 때문에 최소값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번이 그냥 답이 되는 거죠. 최대값은 있는 거지, 그치? 마이너스 5가 좀 닫힌 구간이니까 마이너스 5에서 함수값이 그냥 최대값이 되는 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정할 수가 없다. 1번이 답이에요, 그냥. 201번은 불연속점이 들어갔느냐 찾으면 되기는 하는데 그렇게 안 돼 있죠. 모양에서. 이제 보기에서. 대신에 이제 1번이 답이 된다는 것은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서 참조해서 그냥 판단을 하자는 거야. 201번이었고 다음에 202번 연속해서 네 문제 한번 볼게요. 자, 202번 방정식 3차 방정식이야. 자, 이렇게 생긴 3차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건 이제 문제에서 알려준 거지, 그치? 이 방정식이 하나의 실근을 갖는데 다음 중 이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은 그랬어. 이게 사이값 정리 문제지. 사이값 정리 문제인데 어떻게 찾으면 돼요? 양 끝에 있는 값을 대입해서 어떻게 되는 경우? 함수값의 부호가 서로 반대로 나오는 경우. 그때가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은
열린 구간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주어졌는데, 자, 마이너스 1을, 요거를 내가 fx라고 한번 해볼게.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음수죠. 그렇죠?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8분의 1하고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1이야. 얘도 음수네? 그치? 맞아?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좀 물어보자, 얘들아. 양쪽 끝에서 함수값의 부호가 이렇게 똑같이 나왔다라고 해서 저 사이에서 실근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원래는? 뭐, 그래프가, 자, 마이너스 1에서 음수인데,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음수가 나왔었는데, 중간에 막 올라갔다 내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사실만 가지고서 얘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 라고 대답하면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아마 내 생각엔 여기 보기 중에서 확실하게 두 개의 함수값의 부호가 서로 반대인 게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그거를 그냥 한번 찾아보죠. 뭐가 좀 그래 보이나? 1, 2. 그냥 차례대로 해보자. 계산을 해봐야지 알 것 같아. 2번에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0. 자, f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8분의 1에 플러스 4분, 아까 계산했지? 자, 이렇게 돼서 음수야, 일단. 뭐 계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음수인지 양수인지만 알면 될 것 같아. 자, f0도 지금 0, 0, 마이너스 1이니까 음수죠. 그쵸? 두 개의 부호가 또 역시 같지, 그치? 3번 볼게. 3번에 0하고 2분의 1이야. 자, f0은 보다시피 음수고, f2분의 1, 쟤도 8분의 1에 4분의 1에 마이너스 1이 또 음수죠. 그치? 요거는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까? 2분의 1에서 1까지야. 자, f2분의 1은, 자, 지금 아까 해놨지? 음수야. 자, f1은, 2-1, 1이 돼서 양수네요. 이거네. 그치? 맞죠? 자, 다른 거는 얘들아, 양 끝에 부호가 같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이에 실근이 없어. 이렇게 원래는 할 수가 없어. 원래는 할 수가 없어. 근데 문제에서 오직 하나의 실근이 존재한다라고 주어졌잖아. 근데 4번에서 확실히 2분의 1일 때 함수값이 음수고 1일 때 함수값이 양수가 나왔잖아. 그럼 무조건 이 사이에서 실근은 있는 거지. 그치? 이게 사이값 정리의 내용이죠. 그쵸? 자, 그러니까 다른 보기들은 검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쵸? 다른 보기들은 굳이 검증할 필요 없어. 왜냐? 여기서 실근이 나오는 게 이제 확실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의 실근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얘를 답으로 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4번이에요. 대입해서 양 끝에 값에 함수값의 부호가 반대로 나왔으니까 확실하게 이제 4번이 답이 된다는 거지. 괜찮을까요, 이거? 그 다음에 203번 볼게. 이게 이제 203번 같은 문제 처음 보면 야, 이게 사이값 정리 문제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거든? 자, 한번 봐봐. 203번. 어느 버스가 A 정류장에서 출발해 B 정류장을 거쳐 C 정류장에 도착하였다 라고 돼 있어. 자, 이 버스가 A 정류장에서 B 정류장까지 갈 때와 B 정류장에서 C 정류장까지 갈 때의 최고 속력이 각각 58하고 68이었대. 자, A에서 B를 거쳐서 C로 지금 간 건데 A에서 B 정류장까지는 최고 속력이 58km/h예요.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갈 때는 68. 이거거든? 맞아요?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근데 A 정류장에서 C 정류장으로 갈 때까지 속력이 30km/h인 순간이 적어도 n번이다. 자, 지금 보면은 A에서 C까지 갈 때 속력이 자, 이런 순간이 적어도 n번 있다 라고 지금 돼 있어. 자, 이제 여기서 너네들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정류장은 얘들아 버스가 멈추는 곳이잖아. 그치? 그래서 A 정류장에서의 속도는 0이고 B 정류장에서 속도도 0이고 C 정류장에서의 속도도 딱 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 그치? 자, 그럼 A에서 B까지 갈 때 최고 속도가 58까지 나왔었대. 그럼 중간에 30km/h였던 지점이
최소 몇 번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야? 2번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치? 왜냐면은 A가 0이었는데 58까지 최고 속력이 한 번 이르렀을 거 아니야. 그럼 중간에 30km였던 지점이 한 번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속도를 줄여서 비정지에서 다시 0이 됐어. 그럼 속도를 줄이면서 이제 속도가 30km/sh였던 부분이 또 한 번은 적어도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A에서 B 사이에서 2번은 있을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야. B에서 C 사이도 최고 속력이 68이었어. 그러면은 속력을 올리면서 한 번 이제 30이 될 수 있고, 또 C에 도착하면서 속력을 내리면서 한 번 또 30km였던 지점이 한 번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최소한 몇 번? 4번. 최소한 4번은 있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라는 걸 몰라도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사이값 정리를 써야 된다면 뭐 굉장히 복잡한 수식적인 얘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적으로 변한다. 속력이, 얘들아, 버스가 가다가 갑자기 속도가 확 튀거나 이럴 수 없잖아. 그치?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속력은 연속적으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뭐 이건 한 번만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 비슷한 문제는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자, 203번이었고 204번 볼게. 204번은 그래프가 좀 필요하네요. 204번 약간 이제 수능형 형태로 좀 만든 문제인데, 그래프가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수식으로도 잘 주어져 있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고, 다른 하나는 x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자, 그런데 fx분의 gx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지금 fx 요 함수가 지금 분모로 내려가 있죠. 근데 gx는 2차 함수라고 돼 있어. 그치? 자, 근데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게 하고 싶다는 거야. 맞죠?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게 하고 싶어. 자, 근데 얘가 연속이고 얘가 연속이면은 나눴을 때 얘가 함수값이 0이 되지 않는 한은 연속이 된다라는 성질이 있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금 2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지. 2보다 작을 때랑 2보다 클 때는, 자, 2차 함수는 원래 무조건 다 연속이고 실수 전체에서, fx는 2보다 작을 때랑 2보다 클 때 연속이기 때문에 x가 2일 때 연속이 되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맞나? 그치? x가 2일 때 연속이 되게만 해주면 된다. 자, 그때 g5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돼서, 자, gx에 대한 게 뭐 이게 좀 다요 지금. 자, 그럼 x가 2일 때 연속이 되게 하고 싶은 건데, 자, 지금 x가 2일 때 연속이라면은 함수값, 그 다음에 극한값 같다. 이게 어쨌든 최종적인 얘기거든? 그렇지 않나? 어쨌든 이게 최종적인 얘기예요. 이제 함수값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맞아요? 2를 그냥 대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f2분의 g2가 함수값인데, 자, f2는 보다시피 여기가 지금 얼마냐? 2를 여기다 대입했는데 안 나와있네? 그냥 여기다 대입해야지. 자, 2 대입하면은 4에다가 8 플러스 5에서 1 나오죠. 그래서 1이고, G2는 지금 뭔지 몰라. 근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돼서 G2라고 그냥 봐야 되겠죠.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는데, 자, 그 얘기는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갈 때 fx랑 fx분의 gx랑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로 갈 때의 fx분의 gx가 값이 같아야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 자, x가 2 플러스로 가고 있어. 그러면 fx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2 플러스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얘는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죠. 그치? 자, 근데 극한값이 나와야 돼.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는데 극한값이 나와야 돼. 자, 그 얘기는 g2가 얼마란 얘기예요? 0이란 얘기겠죠. 그치? g2가 0이란 얘기야. 자, 그럼 g2가 0이면 gx는 적어도 x-2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1차식을 그냥 이렇게 한번 써볼까? ax 플러스 b 이렇게. 그래서 일단 gx는 이렇게 생긴 거야. 그죠? gx는 이렇게 생긴 거고, 자, 그러면 이제 gx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까요? 일단 g2는 0이 됐어. 함수값이니까. 함수값이니까 0이 됐고, gx는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거랑도 지금 같아져야 되는 거잖아. 근데 2-로 가까이 갈 때 지금 얘는
fx의 극한은 1이거든. 그치? fx의 극한은 1이니까 분모는 1로 가까이 가고 얘는 g2가 된다고 봐야 돼요. 그쵸? 자, 근데 g2는 0이니까 얘가 0이네? 맞지? 자, 그래서 지금 결국은 g2가 0이니까 얘가 전체적으로 극한값이 0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계산해 볼까?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 자, 지금 여기서 fx가 2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 요 식인데 이제 함수식을 그냥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 좀 공간이 좀 없는데 여기서 한번 해볼게.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갈 때 fx분의 gx는 자, 2 플러스이기 때문에 2보다 큰 얘가 지금 fx로 들어가야 돼.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갈 때 x-2분의 gx 대신에 이제 이걸 넣을 거야. x-2에 ax 플러스 b예요. 그죠? 자, 근데 일단 x-2 한번 약분을 하고 2를 대입을 하면은 2a 플러스 b가 된 거거든? 근데 아까 우극한이 0이고 함수값도 0이었어. 그치? 자, 그래서 이거 자체가 0이 돼야 돼. 즉, b는 마이너스 2a랑 같다는 얘기죠. 자, 그럼 gx를 아까 이렇게 꾸몄었는데 b가 마이너스 2a랑 같아지면 얘는 x-2에 ax-2a가 되니까 a를 바깥으로 빼내면 여기 x- 있고 여기도 x-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맞을까요?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랬을 때 G5의 값을 지금 구하여라 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자, GX가 아직 안 정해진 게 하나 있죠. 뭐가 있지? 최고창 계수 A를 아직 못 정했잖아. 그렇지 않냐? 자, 이거는 어떻게 정해야 될까? 실수 전체돼서 연속이라는 조건이 지금 다 들어갔는데 아직 최고창 계수는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이건 어떻게 정해야 되냐? 이건 어떻게 정해야 되지? 자, 지금 좌극한, 우극한 같다는 사실, 그 다음에 함수값은 0이 나온다는 사실, 이런 걸 통해서 여기까지는 지금 gx를 구해냈거든. 자, 근데 g5를 갖다가 구하는 게 지금 이제 요 204번에서 물어보는 거거든? 자, 지금 조건이 다른 게 더 없죠, 지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돼야 된다. 아, 내가 문제를 끝까지 못 봤네. 자, 이거와 최고창 계수가 1인 2차 함수 gx라고 돼 있지? 그럼 다 됐죠. 왜 조건이 더 없지? 막 지금 당황했는데 최고창 계수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1이죠, 그냥. 그래서 gx 나왔어요. x-2의 제곱이야. 자, gx가 x-2의 제곱이니까 따라서 g5의 값은 5-2, 3, 3은 9가 답이 되겠죠. 그죠? 답은 3번입니다. 208번, 이제 여기는 실력업이라고 해서 나오긴 했는데, 문제 자체는 좀 흔한 형태예요. 요거는. x 플러스 k라는 1차 함수랑 루트 x 마이너스라는 함수가 k 값에 따라서 만나는 점의 개수가 달라지지, 그치? 그래서 이것이 서로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fk, k에 대한 함수라고 봤어. 그치? 그래서 k가 이제 정역에 들어가는 함수 이제 값인데, k 값에 따라서 저게 바뀌어요. 근데 점의 개수다 보니까 얘가 점의 개수가 바뀌는 지점은 무조건 불연속인 지점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 그냥 잘 그리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루트 x-2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무리함수 아니겠냐? 그치? 맞아요? 자, 그 다음에 1차 함수 y는 x 플러스 k는 뭐 이런 거지. x 플러스 k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k는 뭐야, 얘들아? y 절편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가 k가 되는 이런 상태야. 그래서 지금처럼 k 값이 나오면 당연히 fk는 0이죠. 만나는 점이 안 생기니까. 자, 그러면 fk가 처음으로 1이 되는 지점은 어디서 생기겠냐? k 값을 계속 줄여나가면 제가 어떻게 돼? 함수가 계속 밑으로 내려오면서 언젠가는 얘랑 이렇게 이거 접했다고 치고 접하겠죠. 그치? 이때 생기는 요 k 값.
요 k 값이 이제 최초로 함수 값이 1이 되게 하는 그런 지점이야, 그치? 그리고 저기가 처음으로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작업은 접할 때의 k 값을 먼저 구해야 돼. 접할 때의 k 값. 이건 이제 1학년 때 방법으로 해야 되거든? 어떻게 했었지, 얘들아? 연립한 다음에 판별식이 0이다. 그거 썼었지. 그래서 연립을 해볼 거야. 그래서 x 플러스 k는 루트 x 마이너스 2 양변 제곱하면 이렇게 되겠고 2k 빨리 정리해 볼게요. 요런 이제 2차 식이 나왔어. 그치? 자, 여기서 이제 판별식 0이 될 때가 접하는 경우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판별식 d는 2k-1의 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걸 풀어야죠. 자, 뭐 2차식이 사라지면서 다행히 1차 방정식이 나오거든. 자, 전개하면 4k 제곱에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k 제곱 마이너스 8은 0이라서 2차항 사라지는 거 보이죠? 자,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7이니까 넘기면 7.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4분의 7일 때 처음으로 이제 저렇게 접하게 돼요. 그치? 그래서 지금 불연속이 되는 실수 k가 처음에 마이너스 4분의 7에서 나온다라고 보면 되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7보다 k 값이 더 커질 때는 함수 값이 0이야. 근데 마이너스 4분의 7에서 처음으로 만나니까 저기서 한번 딱 불연속이 생기고, 얘들아, 마이너스 4분의 7보다 더 작아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더 작아지면 되게 정밀하게 그려야 되는데 약간 작아진 상태로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되면서 교점이 이제 몇 개로 늘어나요? 2개로 늘어나죠. 그치? 그러다가 k 값을 더 작게 하면은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교점이 2개고, 이거보다 더 작아지면 그때는 교점이 이렇게 1개밖에 안 생기게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불연속점은 총 몇 개가 생긴다고 대충 추정해 볼 수 있겠냐? 2군데 아닌가? 처음에 접할 때의 k 값, 그 다음에 여기 두 점에서 만나는 이 마지노선, 요때의 k 값, 요거보다 k 값이 더 작아지면 계속 이제 한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뭐 요때의 k 값이 이제 여기가 2니까 여기 이제 마이너스 2인 걸로 보이죠. 그쵸? 그래서 k 값이 마이너스 2에서 한 번 더 불연속이 나올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 작아지는 지점에서는 계속 fk는 교점의 개수 1개니까 2를 유지하겠죠.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지점이 곧 불연속인 지점인데, 자, 그래서 k의 개수는 2개가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밑에 209번 문제도 조금 비슷해 보이는데, 자, 이것도 봅시다. 아까 208번하고 아이디어는 거의 똑같은 문제거든. 그렇게 보이지 않나? 아이디어는 거의 똑같아요. 지금 요게 근데 이제 조금 귀찮으려고 했는데 역시 문제 조건을 내가 끝까지 안 봤네. R 값이 양수라는 조건이 나와 있죠. 그치? R 값이 음수에서는 따지지 않고 양수에서만 따지는 거야. 그래서 이 원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절대값 x라는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 원의 반지름이 얘들아 이제 R이에요, R. 그치? R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R이 커짐에 따라서 쟤랑 만나겠죠. 그치?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데,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지점, 거기가 다 불연속인 지점이야. 그치? 자, 그래서 이게 불연속인 R을 구하여라가 아니라 R의 개수를 구하라 이거거든. 그래서 이제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 R을 계속 키우면은 언젠간 여기서 처음 딱 접하겠지. 그치? 이 접하는 R 값이 바로 불연속이 처음으로 나오는 R 값이라고 보면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요거보다 이제 조금 더 커지면 두 점에서 만나겠죠. 이런 식으로. 그치? 그렇지 않을까? 두 점에서 만날 거야. 자, 이제 그 다음 상황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두 점에서 계속 만나다가 얘가 어느 순간에 점의 개수가 또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치? 교점의 개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요게 직선이 현재 y는 마이너스 x거든? 그래서 얘보다 이제 좀 더 복잡한 상태가, 교점의 개수가 여기, 그러니까 반지름이 한 여기쯤 닿을 무렵에는 약간 좀 헷갈릴 만한 그런 문제 되거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얘랑 접하는 순간이 언제냐? 이거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을까? 얘랑 접하는 순간이 언제냐? 자, 우리 원하고 직선하고 접하는 건 조건 어떻게 풀었었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무엇과 같다? 반지름의 길이랑 같아지는 경우가 접하는 경우야. 자, 그래서 우리 뭘 할 거냐면은 이 점에서부터 y는 마이너스 x까지의 거리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통합적인 문제거든. 1학년 때 했던 그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데, 자, 이거는 뭘로 풀어야 되지? 점과 직선 사이의 무슨 공식? 거리 공식. 그 다 안 까먹고 있나 얘들아? 뭐였지 이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잠깐만 정리해보자면, 자, 직선의 식을 이제 이런 식으로 쓰고 점의 좌표를 이렇게 썼을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이렇게 돼 있었지. 맞아요? 저거는 종종 나와 얘들아. 외우고 있어야 돼 계속. 그래서 여기 점에서부터 y는 마이너스 x까지 거리를 구할 건데, 자, 얘를 저런 형태의 식으로 바꿔야 되니까 x 플러스 y는 0이라고 두고서 공식을 적용해 볼 거야. 자, 루트,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자, 절대값, 자, 1,2에요 여기가. 자, 1하고 2 대입하면은 이거지. 그래서 루트 2분의 3이 거리야. 맞지? 루트 2분의 3이 거리. 내가 이제 이걸 왜 구했느냐? 자, 이게 루트 2분의 3인데, 그럼 이때가 바로 접할 때 원이 되는 거지. 그러면 그림을 이제 그려보면, 접할 때 한번 생각해 볼게. 이렇게. 이게 접하는 건데, 자, 이렇게 접하더라도요, 지금 그냥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는 아직 지나기 전이지. 그렇지 않을까?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아까 이렇게 처음으로 딱 접할 때가 불연속인 지점 이제 하나 딱 생기는 거고, 계속 반지름이 커지면 교점의 개수가 2개였다가 여기에 딱 접한 순간 교점이 하나, 둘, 3개로 바뀌죠. 맞아요? 그래서 R 값이 루트 2분의 3이 될 때가 또 한 번 불연속점이 나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여기에 접할 때 하나, 이쪽에 접할 때 또 하나. 자, 그러면 또 불연속점이 또 어떻게 생길까요? 이 접할 때보다 살짝 커짐이 있잖아. 교점이 이제 몇 개로 바뀌지? 교점이 몇 개로 바뀌죠? 살짝 커지면 여기서 두 군데 만날 거 아니야, 그치? 하나, 둘, 셋, 4개로 바뀌지, 그치? 맞아요? 자, 그러다가 더 커지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 요 점을 지나는 순간이 딱 오겠죠, 이렇게. 요 점을 지나는 순간이 올 텐데, 이때 이제 다시 몇 개로 바뀌어요? 다시 하나, 둘, 3개로 바뀌겠지. 맞아? 그래서 요 점을 딱 지나는 순간이 또 한 번 불연속점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반지름이 이만할 때 하나, 이만할 때 하나, 요만할 때 하나. 그래서 3군데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거보다 반지름이 더 커졌어. 그러면 교점의 개수는 계속 몇 개로 유지가 될까? 2개로 유지가 되겠죠. 반지름이 아무리 커져도 이쪽에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는 무조건 만날 거 아니야. 그치? 여기 이 근방에선 더 이상 이제 만난 점이 안 생기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 그래서 R이 이만큼 길일 때 1개, 이렇게 접할 때 1개, 요 점을 지날 때 1개에서 총 3개의 R이 존재하겠죠. 불연속점이 되는 거. 자, 그러니까 아마 좀 느꼈겠지만 이거는 연속, 불연속, 뭐 정의 이런 거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직관적으로 상황을 파악을 하는 거야. 교점이 어떨 때 변하겠다. 교점의 개수 어떨 때 변하겠다. 이런 거 갖다가 이제 기하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는 그런 문제예요. 자, 252번 보자. 이차함수 y는 fx, 식은 안 주어졌어.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다. 직선 AB의 기울기가 2. 자, 이것의 기울기가 2라고 주어졌어. 이때 x의 값이 0에서 2까지 변할 때 함수 fx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시오. 그냥 답이 그대로인데? 자, 지금 직선 AB의 기울기가 2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거기 보면은 2하고 4에서 A점, B점이 생성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x의 값이 0에서 2까지 변할 때, 0에서 2까지 변할 때구나. 잘못 봤네, 역시. 자, x의 값이 0에서 2까지 변할 때 fx의 평균 변화율.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제 식으로 그냥 바로 써보자면 이런 얘기지. 자, 2분의 F2-F0 이걸 구하라는 뜻이죠. 맞니? 평균 변화를 적어야.
자, 근데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은 이것의 기울기가 2다. 이거밖에 주어진 게 없어요. 맞지? 그치? 저 직선의 기울기가 2다. 즉, 2에서부터 4까지 갈 때 평균 변화율이 2가 된다. 이거거든? 자, 이걸 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2분의 F4 마이너스 F2가 2다. 이거밖에 지금 주어진 게 없지. 그렇지 않나? 거기 보면은 AB는 기울기가 2일 때라고 돼서 그러니까 이 직선에 대한 정보는 AB의 기울기가 2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단 Y는 fx의 그래프의 축은 직선 x는 2다라고 돼서 이게 굉장히 큰 힌트네. 이것만 가지고는 풀기가 어려운 건데 거기 보면은 얘가 뭐라고 되겠어? 이게 축이래. 그치? 근데 이차 함수는 축을 기준으로 완벽하게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식을 쓰긴 썼는데 굳이 이 식이 지금 필요 없는 문제죠. 지금 그러면 이제 0에서의 함수값이 여길 텐데 얘랑 요게 축이기 때문에 B점이랑 위치가 동일한 높이에 가 있어야 돼. 그치? 자, 따라서 요렇게 생긴 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는 거거든? 얼마지? 답이? 마이너스 2죠. 맞아요? 대칭이다라는 걸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답이에요. 이런 수식 쓸 필요가 없어. 이 문제는. 얘가 축이라는 조건이 뭐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저거 가지고서 그냥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저 연두색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니까 자, 이 연두색 직선과 이 흰색 직선은 얘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 될 거기 때문에 얘가 기울기가 2가 되면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죠. 그거 이해돼요? 왜 마이너스 2가 되는지? 대칭이라는 걸 이용을 한 거야. 자, 252번입니다. 67번 볼게. 자, 267번.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아직 너네들이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을 정확히 배우진 않았는데 그런 얘기야.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모든 지점에서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 이 뜻이에요. 그게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야. fx가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이 식이 성립한다. fx 플러스 y가 fx 플러스 fy 그 다음에 마이너스 xy. 자, 이것을 만족시키고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야. 자, 그 다음에 f'0은 3. 그 다음에 f'2a가 7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라. 이런 조건이 좀 이제 특이하네. f'2a가 7이 나왔다. f'0은 3이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거는 뭐 별거 없죠. 그렇죠? 자, 먼저 f'2a가 구해야 되는 거니까 f'2a 식을 한번 써볼 거야. 자, 이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정의식은 얘들아 그냥 외워서 쓰는 거예요. h분의 f의 2a 플러스 h 마이너스 f2a 이거지, 그치? 자, 그래서 요 부분 f의 2a 플러스 h 요 부분을 이 식을 이용해서 x랑 y에다 이제 2a랑 h를 대입을 해서 풀었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풀어보면 h분의 자, 요거를 2a랑 h를 따로따로 넣으면 f2a 플러스 fh 마이너스 2ah. 자, 여기까지 지금 요 부분을 계산한 거고 이렇게 들어갔죠. 자, 그러니까 f2a랑 여기 플러스 f2a 사라지지, 그치? 자, 그래서 남는 식이 지금 이거야. 자, 이건데 자, 식을 이제 다시 써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h-2ah 이렇게 된 거야. 자, 여기까지 해놓고서 일단 잠깐 스탑 할게요. 여기서 더 이상 어떤 조건을 쓰지 않는 한은 진행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잠깐 놔뒀고 이거 써먹어야지. f'0은 3이다. 자, f'0을 여기다 한번 써볼게.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0 플러스 h 이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f0을 우리 보통 어떻게 구했냐면 여기다가 xy에다 0, 0 대입해서 구했거든. 그래서 요 식에서 x는 0하고 y는 0을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f0은 f0 더하기 f0이니까 이 f0과 같은데
자, 이렇게 되면 F0이 0이 될 수밖에 없지. 그치? 그래서 얘는 없는 거야. F0은 0이니까. 자, 따라서 요 식은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h로 바뀌고 이 값이 3이라고 주어진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큰 조건이야, 얘들아. h분의 fh의 극한이 3이다. 자, 이게 극한 값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둘로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응? 극한이 나왔기 때문에. 극한이 안 나온 상태에서 리미트를 둘로 분리하는 건 불가능하거든? 근데 극한 값이 나왔어. 그래서 얘는 이렇게 둘로 분리가 되는 거야. h분의 fh 마이너스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2ah 이렇게 분리가 된 거야. 자, 그럼 h분의 fh는 여기 나와 있는 값인 3을 그냥 쓰면 되는 거고, 자, 얘는 h 약분하고서 마이너스 2a라고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왔어. 자, 이게 바로 뭐다? 어디 갔어? f'2a를 지금 구했는데 얘가 3-2a야. 그래서 얘가 3-2a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2a는 얼마? 마이너스 4가 돼야 되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진짜 잘 나와. 여기 유형 있잖아. 요런 식의 정의를 주고서 미분계수의 정의를 요걸 써서 살짝 바꿔서 푸는 거. 잘 나와요, 아주. 자, 68페이지 봐요. 자, 제목이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인데, 내용은 되게 심플하니까 정확하게 딱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 자, 먼저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말. 자, x equal a에서 함수 y는 fx가 미분이 가능하다.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간단한 되게 아까 얘기했었는데 이거예요. f'a가 존재한다. 우리가 이제 f'a라고 하는 미분계수를 정의를 했는데 그게 극한값이 나와야지 존재하는 거거든. 근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극한값이 안 나올 수가 있잖아. 그런 게 바로 미분이 가능하지 않는 점이 되는 거고요. 미분이 가능하려면은 f'a를 계산했을 때 값으로 딱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수식 말고 그냥 그래프를 보고서 바로 알 수는 없느냐?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그래프가 있잖아. 자, 이렇게 곡선 형태인데 삐죽하지 않고 그냥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는 지점들은 다 미분 가능하다라고 보면 돼. 오케이? 선생님 이걸 자세히 봤더니 약간 삐죽할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건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예요. 곡선 형태면은 미분이 가능한 거고 살짝이라도 이렇게 하다 살짝 이렇게 삐죽한 부분 있죠? 이런 데가 있다. 라고 하면 이 점에서는 미분이 가능하지 않아요. 왜 미분이 가능하지 않냐면은 f'a가 기본적으로 극한으로 정의되어 있잖아. 그치? 그랬을 때 여기서 왼쪽에서 극한을 구한 좌극한과 오른쪽에서부터 다가가는 우극한을 구했을 때 f'a가 다르게 계산이 되거든. 이런 경우가. 자, 이런 경우는 f'a가 존재하지 않아서 이 지점에서 접선을 그을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말이고, 그냥 그림으로 봤을 때는 부드러운 곡선에서 어떤 점을 딱 지정을 했을 때 거기서 접선을 그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근데 이런 뾰족한 점은 접선을 그을 수가 없어요. 이유는 이 지점에서 긋는 접선의 기울기를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될까요? 자,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연속이라는 걸 배웠잖아. x equal a에서 함수가 연속이다 라는 말도 배웠지, 그치? 자, 이거는 세 단계로 정의됐던 거 다 기억나죠? 함수값 존재해야 된다, 극한값 존재해야 된다,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야 된다. 자, 이게 연속의 정의였었어. 그래서 이 둘 간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게 이 단원인데 이게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얘기야. 자,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은 무조건 돼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겁니다. 자, 근데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이 항상 가능하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야. 저게 결론이에요. 저게 결론인데, 자,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접선을 거기서 그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봐. 접선을 긋는다는 게 그 지점이 끊어져 있으면 되겠냐? 끊어져 있는 지점에서 접선을 긋는다는 것은 아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직관적으로.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다 하면 전부 다 연속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만 연속이라고 해서 항상 미분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이런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지점은 분명 연속이야. 함수값도 있고 극한값도 존재하고 그 둘이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점에서는 미분이 가능하지 않는 그런 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결론이고 이 얘기가 다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가 여기 좀 나오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시오 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답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야, 이 지점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에 x-의 절대값이잖아. 그치? 그치? x-의 절대값, 얘들아 그래프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생긴 거 맞냐? 그치? 이렇게 생긴 건 맞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 1에서 끊어지지 않고 연결이 돼 있어요. 연속이죠. 그쵸? 하지만 1에서 뾰족하기 때문에 미분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미분은 가능하지 않은 지점. 이런 식으로 답을 쓰라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이걸 주관식으로 쓴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주관식으로 쓸 때, 그래프가 연결돼 있으면 연속,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연속의 정의에 입각해서 써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연속이다. 그 다음에 미분이 안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여줘야 되냐면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봐봐. 얘가 이제 절대값 x-1인데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1 플러스 h-f1. 자, 이걸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이 값이 존재하면 미분이 가능한 거거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할 때, 자, 첫 번째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 자, 두 번째 리미트 h가 0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눠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극한이니까. 각각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이제 h분의, 자, 0 플러스로 가면 얘들아, 여기가 1 플러스 h인데 저 값이 1보다 조금 커지죠. 맞아요? 자, 그럼 그게 x에 들어가는 거야. x에. 자, 그러면은 일단 절대값 그대로 한번 써볼게. 그 다음에 f1이니까 얘는 그냥 0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f1은 함수값이니까 그냥 1 대입한 거야. 그냥 0 돼요. 자, 이제 이 절대값을 잘 생각을 해봐봐, 얘들아. 자, 1 플러스 h가 크냐 1이 크냐. h가 0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는 1 플러스 h가 확실히 크지. 그치? 그래서 절대값을 없앨 때 어떻게 한다? 그대로 없애버리면 돼요. 그대로 없애버리면은 h가 0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자, 그대로 없어지니까 이렇게 나오고 1과 마이너스 1이 지워져서 극한 1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h가 0 마이너스로 갈 때를 한번 봐봐. 일단 절대값 표현 그대로 쓰고, 자, 이때는 얘들아 1 플러스 h가 크니 1이 크니 h가 0 마이너스, 그러니까 약간 음수야. 1 플러스 h가 그러면 1보다 조금 작아지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서 1을 뺐으면 음수가 되는 거잖아.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절대값 기호를 없애면서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1학년 때 배운 거지. 그치? 그래서 식이 h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h분의 이렇게 들어온다고. 왜냐하면 얘가 음수일 테니까. 자, 그러면 1하고 마이너스 1 없어지면서 h분의 마이너스 h가 되니까 극한값은 마이너스 1로 정해지는 거야. 자, 그래서 우극한은 1인데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존재하지가 않죠. 그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따라서 f'1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렇죠? 연속이라는 것도 이제 정의에 입각해서 써줘야 돼. 함수값 0이다. 극한값 0이다. 둘이 같으니까 연속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미분계수 f'1은 지금처럼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언급을 해줘야 돼. 자, 근데 이제 뭐 빨리 풀고 싶다. 이게 이제 주관식으로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 문제에서는 그냥 보고서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돼.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연속. 근데 뾰족하니까 미분은 불가능. 이렇게 이제 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자, 여기 옆에 2번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괄호 2번. 자, 지금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내가 한 것처럼 해봐야 돼. 자, 이 단어는 도함수예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뭐냐면 우리가 f'a가 미분계수, 즉 접선의 기울기에서 일반적으로 극한을 구할 수 있으면 다 구할 수 있기는. 근데 매번 그렇게 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다는 것은 좀 불편하거든, 그게. 자, 그래서 언제 뭘 할 거냐면은 아예 미분계수 자체를 함수 형태로 표현한 거를 배울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가 도함수라고 하는데,
자, 먼저 개념부터 좀 설명하자면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 자, 여기서 드디어 이제 미분한다라는 말이 나요. y는 fx라는 함수를 미분을 했어. 그래서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데 그걸 우리가 f'x라고 부르고요. f'x라고 부르고 이 f'x는 뭐라고 부르냐? y는 fx의 도함수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 다시 한번 원래 함수 y는 fx가 있으면 걔를 미분한다라는 방법을 써서 뭔가 계산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내는데 걔를 f'x라고 부르고 걔를 y는 fx의 도함수라고 부르는데 자, 우리 프라임을 이미 미분계수할 때 배웠잖아. 그치? 그럼 어떤 뜻인지 대충 좀 알 것 같지 않냐? 얘는 x라는 지점에서 함수값을 이제 y는 fx로 나타냈으면 얘는 x라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함수예요. 오케이? 근데 모든 함수가 도함수를 다 갖는 건 아니에요. 도함수를 가질 수 있는 함수가 있고 가질 수 없는 함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도함수가 이제 존재할 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고 정의는 미분계수 정의랑 그냥 똑같아. 무슨 말이냐면은 f'x는 이렇게 정의하면 돼요.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에 x 플러스 h 마이너스 이렇게 정의하면 돼. 자, 우리 미분계수에서는 저 x가 들어간 자리에 a가 들어갔었잖아. 근데 저걸 x로만 바꿔치기 하면 그냥 저게 도함수의 정의야. 자, 여기서 우리가 리미트는 얘들아 이 문자가 아니고 다른 문자는 상수처럼 그냥 취급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계산도 상당히 간단해요. 그래서 얘를 한번 들어볼게. y는 x제곱의 도함수를 내가 구하고 싶어. y는 x제곱의 도함수를 구하고 싶어. 자, 그러면 이 식에다 그냥 집어넣는 거야.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자, h분의 자, f의 x 플러스 h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x 플러스 h를 그냥 넣는 거거든. 이렇게. 저렇게 되는 거 이해될까요? 그 다음에 뒤에는 fx니까 그냥 이렇게 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x는 h를 0으로 보낼 때 그냥 상수처럼 취급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전개를 해볼게요. x제곱 플러스 2hx h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들어오거든. 자, 그러면 x제곱은 사라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h분의 2hx 플러스 h제곱인데 보다시피 0분의 0꼴이야. 그래서 h만 약분하면 극한이 나오거든. 자, h 약분 해볼게. 약분, 약분, 약분. 자, 그러면 h를 0으로 보내면 얘만 사라지니까 남는 것은 2x가 남겠죠. 자, 그래서 fx가 x제곱일 때 그것의 도함수는 2x가 되는 거예요. 자, fx가 x제곱이다. 자, 그랬을 때 fx의 도함수 f'x는 2x가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x제곱이라는 함수에서부터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미분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음 함수를 미분해라 이러면은 도함수를 구해라 이걸로 뜻을 알아차리면 되는 거야. 이해될까요? 지금 나는 이건 정의에 입각해서 했는데 나중에 가면은 도함수를 구하는 공식도 있거든. 그 공식 쓰면 진짜 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구해놨잖아. 그러면 이제 내가 1에서 미분계수를 구하고 싶어? 그럼 f'1이니까 2 그냥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4에서 미분계수를 구하고 싶어? 그럼 f'은 4니까 8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판별식을 써서 접선 구하는 방법이 있었거든, 고1 때. 자, 그거에 비하면 도함수를 써서 접선을 구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간단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3차 함수 같은 경우에 이런 3차 함수가 있다고 해봐. 지금 아직 너희들 공식은 안 배웠는데 얘를 미분하는 공식이 있거든.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공식을 쓰면 그냥 이렇게 돼요. 3x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자, 이 3차 함수에 1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 그럼 바로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접선 같은 거 구할 때 미분을 쓰는 게, 즉 도함수를 구해서 쓰는 게 훨씬 더 강력한 방법이다. 뭐 강력한 정도가 아니라 3차만 돼도 판별식 같은 거 쓰는 건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거든. 그 판별식은 솔직히 2차 함수랑 2차 함수의 접선을 구할 때나 쓸 수 있는 방법이지 일반적인 함수에서는 지금처럼 미분이라는 방법을 써서 계산을 해내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도함수를 정의를 했거든? 그래서 도함수를 정의를 했는데 거기 이제 도함수의 표기법이 여러 개가 나와. 다 좀 쓰여요. 그러니까 f'x라고 쓰기도 하고 y'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너희들이 되게 싫어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쓰기도 해요. dy, dx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dx분의 dy라고 읽으면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요. dy, dx라고 읽어요. dy, dx. 자, 이렇게 읽고 거기 마지막 쓰는 표현은 좀 잘 안 쓰긴 하는데 이렇게 쓰기도 해. 자, 우리가 이제 미분한다라는 말을 배웠잖아. 미분한다라는 말을 배웠는데 조금 더 엄밀히 얘기하면은 뭐뭐뭐에 관하여 미분한다 이런 말을 쓰거든. 저 앞에 점점점에 해당되는 것은 미분하는 문자가 무엇이냐를 언급하기도 해. 그러니까 얘를 x에 대하여 x에 관하여 미분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지.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쓰는 표현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표현이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쓰면 어떤 문자에 대해서 미분하는지를 좀 잘 모르게 되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한다는 거야. 얘는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뜻이에요. 얘는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직은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말이 잘 안 들어올 거예요, 귀에. 근데 이제 앞으로 많이 쓸 거거든. x에 대해서 미분한다, y에 대해서 미분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문자에 관해서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x에 대한 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x에 대해서 미분이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다 도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내가 이제 역사적인 얘기를 좀 했었잖아. 누구랑 누구에서 발견됐다 그랬죠? 뉴턴하고 라이프니츠에서 발견이 됐다 그랬죠. 근데 요거는 라이프니츠가 주로 썼던 표현이야. 라이프니츠가 주로 썼던 표현이고, 자, 요거는 뉴턴이 아니라 그 뒤에 이제 미분을 좀 더 연구한 사람에 의해서 썼던 표현인데, 아무튼 다 유용하기 때문에 지금 저걸 막 다 섞어서 쓰거든? 그래서 얘네 4개가 다 도함수를 나타내는 기호다라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함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됐고요. 자, 거기 2번에 이제 공식을 바로 얘기를 할 거거든? 공식을 바로 얘기할 건데, 거기 한번 봐봐. y는 x의 n승이라는 함수가 있어. y는 x의 n승. 자, 여기서 n은 자연수예요. n은 자연수. 자, n은 자연수인데, 자, 여기서 도함수로 구하잖아? 그러면 nx의 n-1승. 이렇게 바뀌어요. 공식이야, 공식. 이거에 의해서 이제 증명은 하긴 할 텐데, 일단 공식부터 외우자고 먼저 알려주는 거거든? 자, 요거. xn승을 미분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 y는 x의 세제곱이야. 그럼 미분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마치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있는 지수가 앞에 가서 곱해지고 얘는 하나 떨궈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시 지수가 앞에 곱해지고 얘 값은 하나가 줄어든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물론 안 배울 수도 있어요. 미적분 선택 과목을 안 하면 안 배울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내가 자연수라 그랬잖아. 근데 나중에 가면 이제 실수까지 다 돼요. 실수까지. 그러니까 뭐 여기에 x의 2분의 1승 이런 것도 이 공식을 그대로 써도 된다는 거지. 근데 수투에서는 안 배워. 수투에서는 다항함수에 대한 것만 다루기 때문에 얘가 자연수에 관해서만 이제 얘기를 하거든. 근데 나중에 고3 때 선택 미적분을 하면은 여기가 일반적인 실수에 대해서도 다 미분 공식이 적용이 됩니다. 요게 공식인데, 자, 이 공식에 의하면, 자, yx는 미분하면 1이 된다는 거 이해될까?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상수는 어떻게 될까요? 상수. 자, 미분이라는 게, 도함수라는 게 그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잖아. 자, 근데 상수함수라는 게 얘들아 어떻게 생긴 거지? 이거지, 그치? 자, 이거는 어떤 점에서도 접선의 기울기를 얼마라고 봐야 될까? 그냥 이거 자체가 접선이에요. 이거 자체가. 자,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는 얘는 무조건 0이에요. 그래서 상수는 미분하면 무조건 0입니다. 이렇게. 자, 요게 이제 공식인데, 자, 이 공식이 왜 나왔는지를 설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좀 없어서, 여기까지 문제를 조금만 한번 풀어볼게요. 그런데 할 수가 없네. 필수예제 8번만 해도 다른 공식을 더 익혀야지 지금 할 수 있는 거네. 그러면은 일단 이 내용은 숙제 내기는 조금 힘들고,
그냥 저 공식이 어떻게 나온 건지만 좀 설명하고 끝낼게.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fx가 x의 n승이야. 그치? x의 n승이에요. 그리고 n은 자연수야. 그럼 이제 f'x를 정의식에 의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x 플러스 h의 n승 마이너스 x의 n승 이렇게 되는 거지. 맞나 저거? x 플러스 h의 n승 마이너스 x의 n승 저렇게 되는 거거든. 자, 근데 얘들아 이거 혹시 인수분해 되는 거 알까? 아, 근데 우리는 이항정리를 배웠으니까 이항정리 한번 써볼게. 이항정리. 이항정리가 x 플러스 h의 n승 전개할 수 있죠. 기억이 날까? 갑자기 표정이. 이항정리를 통해서 x 플러스 h의 n승을 우리 전개할 수 있거든.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기억이 날까요? 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 자, 처음 게 nC에 0 들어오고 x n승, nC에 1 들어오고 x n-1승 h 이런 식으로 들어갔었지. 그랬던 거 같냐? 이게 이항계수라고 해서 얘는 nC에 0, nC에 1, nC에 1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x의 n승, 그 다음에 x는 차수를 하나씩 줄이고 h는 차수를 하나씩 늘려갔었어. 그래서 x의 n-2승, h의 2승 이렇게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nC의 n에 h의 n승만 딱 남게 되지. 그런가? 자, 그래서 얘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식을 한번 상상을 해보자. 영어로 할 때 이렇게 됐는데, 자, nC의 0이 어차피 1이잖아. 그럼 여기는 x n승하고 얘는 사라지겠죠. 그치? 사라지고 남는 건 결국 요것만 들어가는 거야. 요것만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맞지? 그래서 nC의 1에 x의 n-1승 h, nC의 2에 x의 n-2승의 h의 제곱 땡땡땡 해서 nC의 n에 h의 n승까지 들어가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h를 약분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완전히 사라지지만 여기서는 h가 다 살아남죠. 이렇게. 그런가? 그래서 이 상태에서 h를 0으로 보내는 거야. 자, h 0으로 보내면 이 부분 다 0 되는 거 이해돼요? h가 살아남아 있으니까 0으로 보내버리면 다 0으로 가고 남는 거 이것만 남아. 자, nC의 1 얼마야? n이죠. 기억나나? nC의 1 n이야. 자, 그래서 n x의 n-1승이 바로 딱 나와요. 이렇게. 자, 해서 요게 이제 공식으로 딱 정착이 된 건데 저거 뭐 굳이 알 필요 없어요. 뭐 알면은 내 입장에선 더 좋기는 한데 가르침 입장에서 더 좋긴 한데 뭐 시험 문제 나오진 않으니까 알 필요는 없고 요거는 외워서 잘 쓰기만 하면 돼. 근데 이거는 미분 배우고 나면 애들 다 잘 써. 이거는 뭐 그렇게 걱정할 거 없고 그냥 얘가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항식이 막 이렇게 더해져 있잖아. 더해져 있고 빼져 있으면은 얘를 미분을 하면요 그냥 각각 미분을 먼저 한 다음에 더하거나 빼면 돼요. 그래서 아까 내가 했던 거 있잖아. 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같은 거. 자, 얘 미분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얘를 미분하고 얘를 미분하고 빼면 되거든. 그래서 x 세제곱 미분하면은 3x 제곱이고. 자, 여기 지금 마이너스라는 상수가 x에 곱해져 있죠. 그치? 그러면은 얘 상수 곱해진 개수는 빼고 얘 미분한 다음에 다시 개수를 곱하면 되거든. 근데 x는 미분하면 1이야 얘들아.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냥 미분이 되는 거야. 자, 이거 나중에 더 할 거거든. 그래서 오늘은 여기는 숙제 내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숙제는 우리 여기서는 개념 원리에서는 71에서 73페이지까지 개념 원리에서는 71에서 73까지 연습 문제 전부 다야. 연습 문제 전부 다가 되겠고 그 다음에 RPM에서는 몇 개 없어.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이 부분밖에 못 내겠거든. 그래서 272에서 277번. 자, 요게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개념 원리 문제들이.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오늘. 또 안 되네, 저거.